2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번 만 19세인 자. 낚이면 안 되죠? 만 19세는 성년자. 결격 사유 아니에요. 2번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죠.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돼요. 그리고 300만원 이상. 300만원은 괜찮은데 형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닌 거죠. 다른 법 위반 벌금형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닌 거다. 3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유예기간 만료가 되고 2년 더 지나야 결격 사유 벗어나는 거죠.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니까 3번은 결격 사유. 답은 3번.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2년 더 지나야 되는데 2년 더 안 지났잖아. 그러니까 3번은 결격 사유. 답은 3번. 4번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개공인 법인이 중개보호전이었던 자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인 경우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했던 이사급이 결격 사유죠. 중개보조는 고용인이니까 결격 사유가 아닌 거죠. 사유 발생 당시 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결격 사유. 중개보조는 고용인이니까 결격 사유 아닌 거고. 5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됐어요. 복권되면 결격 사유 아니다. 복권되면 즉시 벗어난다. 그래서 결격 사유인 사람은 3번. 답은 3번. 집행유예는요,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뉴스에 뭐 연예인들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감옥에 안 간 거라고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안 갔지만 나쁜 놈이에요. 벌금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받는 거야. 벌금보다. 그래서 결격 기간을 늘렸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어요.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낚이면 안 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결격 사유였는데 나쁜 놈이어서 결격 기간을 늘렸다고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그래서 얘는 4년간 결격 사유. 그럼 두 번째 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다고요.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낚이면 안 돼. 그냥 개무시해. 뒤에 이제 집행유예 3년 선고니까 3년간 결격 사유였다가 나쁜 놈이어서 결격 기간을 늘렸다. 얘는 그래서 2년 더해서 5년간 결격 사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나쁜 놈이어서 결격 기간을 늘렸다.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고.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3번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받기 전에 그 법인이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가 아니죠.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는 거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결격 사유. 지금 이 사람은 사유 발생 당시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선임됐으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 사유.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고.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자격정지는 그냥 전체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였고. 5번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해서 300만 원이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300만원.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사유죠. 3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결격사유가 아닌 거 찾는 거였잖아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요거 3번 지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인이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A, B 두 명이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나중에 CD가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CD는 사유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거고 처분 당시에는 A, B, C, D 4명이 다 있고 그러면 A, B만 결격사유로 묶어야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이 두 명만 CD는 사유 발생 당시에 없었으니까 결격사유로 묶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처분 당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처분 당시 그러면 이 4명이 다 결격사유가 되니까 이 4명 중에서 A, B만 결격사유가 되고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만 결격사유. 키워드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만약에 2명 더 있었는데 고용인이었어요. 고용인. 소공 중개보조. 그건 또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잘 봐야 돼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고용인은 직원.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에 했던 이사급이 결격사유이지 고용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10년이 지난 자. 시험 붙고선 10년 지났대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 아니 뭐 어쩌라고. 결격사유 아닌 거지. 역대급 황당지문이죠. 시험 붙고선 아무것도 안 해도 결격사유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시험 붙었으니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과 처지가 다르다고. 1번은 결격사유 아니고 기출지문이에요. 1번도. 2번 거짓으로 개설 등록해서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취소가 됐는데 거짓으로 등록해서 등록 취소가 된 거예요. 거짓으로 등록한 건 사망의 산 아니죠. 등록기준 미달 아니죠. 결격사유 아닌 거죠. 선고 심판 그래야 결격사유니까. 그러면 사기결이 아닌 거다.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 3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 답은 2번. 사망의 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 사기결이 아니면 등록 취소하고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 사기결이면 등록 취소하고 3년 안 더하는 거고. 답은 2번이에요.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후 1년 지난 자.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죠. 1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닌 거고. 복권되면 즉시 벗어난다. 1년 지났으면 되게 여유롭게 벗어난 거다. 결격사유 아니다. 4번 금고 이상형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집행유예가 집행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우리가 유예 3가지 배우는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그 중에서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그래서 4번도 결격사유 아닌 거고요. 5번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죠. 2법, 중개사법, 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사유. 300만원은 괜찮은데 벌금 액수는 도로교통법,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니까 결격사유가 아닌 거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2번, 정답은 2번.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한 이유를 보고 3년을 더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한 이유가 사망의 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사유, 선고심판 그러면 그게 이제 결격사유예요. 사기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 더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한 이유가 사기결이면 그럼 사기결이 아니면 등록 취소하고 3년 더하는 거고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1번 보세요. 개인 사망이네. 사기결에서 4. 그럼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2번 등록 기준 미달. 사기결에서 기.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3번 한정우경 개시 심판. 선고 심판 그러면 결격 사유.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4번 파산 선고. 선고 심판. 결격 사유. 사기결에서 결격 사유.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1번, 2번, 3번, 4번이 사기결.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고요. 근데 5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부정한 방법 등록은 사망해산도 아니고 등록 기준 미달도 아니고 결격 사유도 아니에요. 선고 심판 이렇게 안 나오면 결격 사유가 아닌 거예요.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는 거고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가 되는 거고요. 6번 등록증 대여. 사망해산 아니고요. 등록 기준 미달 아니고 결격 사유도 아니에요. 선고 심판 이렇게 안 나오면 결격 사유가 아닌 거예요.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는 거고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 5번, 6번은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 1번부터 4번까지는 사기결이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하는 거고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한 이유를 보고 3년 더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고용인이 될 수 있으려면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죠.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 고용인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1번 보세요. 이제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간 시험 못 보죠. 등록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고용인 될 수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 답은 1번. 어렵다.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2번.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도박죄로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 이거 도박죄 상관없어요.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고용인이 될 수가 없는 거다. 3번.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고용인 될 수 없는 거.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죠.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아까 2번 지문에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벌금만 법이 중요하고 벌금은 중개사법 위반. 그 다음 4번. 6개월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인가요? 결격사유는 아니야. 폐업 신고 안 했으니까 결격사유는 아닌 거예요. 다만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고용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업무정지,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고용인 될 수 없어요? 폐업 신고 안 했으면 그냥 업무정지 받은 사람, 고용인 될 수 없다. 업무정지 받은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4번도 X. 이해되시나요? 5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 취소는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이 중복돼 있죠. 등록결격 사유도 된다고요. 그래서 고용인 될 수 없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놓는다.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고용인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 될 수 있는 사람은 1번. 답은 1번. 응시결격 사유와 등록결격 사유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응시결격 사유 시험 못 보는 사람 2명 있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응시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결격 사유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놓는다. 그런데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간 응시결격 사유 시험 못 봐요. 등록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결격, 등록결격에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만 못 본다.
중개보존은 할 수 있다.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보존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들의 회원 가입해주세요.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결격 사유면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를 찾는 거예요. 1번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 결격 사유가 아니죠.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는 거다. 심판을 안 받았잖아. 우리 법률상 개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되고 결격 사유. 심판을 받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2번 만 19세인 자. 낚이면 안 되죠. 결격 사유 아니에요. 성년자니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결격 사유. 만 19세는 성년자. 결격 사유 아니다. 낚이면 안 된다. 3번 등록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봐야죠. 등록 취소 이유. 등록 기준 미달. 그러면 사기결, 기, 등록 기준 미달. 사망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사기결.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등록 취소 이유가 사기결. 그럼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3년을 안도하니까. 얘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등록 기준에 미달된 거지. 그래서 등록 취소하고 3년간 결격 사유 그러면 그건 너무 심한 거라고. 등록 기준을 갖춰서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사고를 친 사람은 아니니까 등록 기준에 미달된 거지.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봐라. 이유를. 사기결. 그럼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3년을 안도하니까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결격 사유자를 찾는 거예요. 같은 그림 찾기. 4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이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죠.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는 거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았고 벌금만 이 법,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 사유. 지금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니까 결격 사유가 아닌 거고. 4번은 쉬웠고. 5번 금고 이상 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결격 사유자가 임원으로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된다. 임원이 결격 사유면 그 법인도 결격 사유. 답은 그래서 5번.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해요. 2법 중개사법 위반, 2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 사유. 그래서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선고가 있는 거예요. 경합범은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서 A는 중개사법, 형법 두 가지를 위반을 했는데 판사가 벌금 선고할 때 분리선고 하이한다. 그래서 중개사법 200, 형법 300 이렇게 벌금 선고한 거예요. 얘는 500만 원 벌금 내지만 결격 사유는 아닌 거죠. 중개사법이 200밖에 안 되니까. 근데 B는 500만 원 벌금 내는 건 똑같지만 중개사법이 300이니까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니까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선고 하이한다. 그래야 이 법 위반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분리선고 없다. 뭐 중개사법 징역 6개월, 형법 징역 6개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징역 1년 이렇게 하는 거지.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분리선고 없고 벌금형에 대해서만 분리선고 하이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6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2015년 10월 23일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같은 그림 찾기. 1번.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죠. 우리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기소유예도 결격 사유 아니에요. 유예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유예만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선고유예 결격 사유 아니다. 기소유예도 결격 사유 아니다. 2번. 2015년 4월 15일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니죠.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른 거니까 파산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3번.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자.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다른 법 위반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닌 거죠. 2012년 11월 15일 요 날짜부터도 얘는 그냥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닌 거다. 4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봐야죠. 이유가 등록증 대여. 등록증 대여로 인해서 등록 취소가 된 거예요. 등록증 대여는 사망해산도 아니고 등록기준 미달도 아니고 결격 사유도 아닌 거예요.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해서 2015년 11월 15일 돼야 결격 사유 벗어나는 거예요. 2015년 11월 14일까지는 결격 사유인 거죠. 3년을 더해서. 그러면 2015년 10월 23일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는 결격 사유잖아요. 답은 그래서 4번. 우리 결격 사유자 찾는 거니까 같은 그림 찾기. 답은 4번.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봐라. 사기결이 아니면 지금처럼 사기결이 아니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 사기결이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 더하는 거고. 5번. 2015년 4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 업무정지는 폐업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인데 정지가 최장 길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폐업했어도 6개월 지난 거죠. 여기다 6개월 더하면은 10월 15일부터는 결격 사유가 아닌 거니까 6개월 지나서 바로 폐업했어도 결격 사유 벗어난 거다.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이니까. 주의사항은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자격정지는 그냥 전체 기간 동안이 결격 사유인데 그래서 일단 5번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5번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결격 사유에서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법조문에 폐업 신고한 자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그래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거예요. 중간에 폐업 신고 그만둔 거고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남은 기간 요 기간 남았죠? 결격 사유. 그러면 폐업 신고하기 전 기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법조문에 폐업 신고한 자로서 이렇게 돼 있다.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라 업무 정지 받은 사람.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요. 폐업 신고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 사유.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업무 정지 받은 사람. 효과는 똑같다. 일을 못하는 건 똑같다. 결격 사유니까 일을 못하고요.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일을 못하고. 이 사람은 요 기간 다 지나야 일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결격 사유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격 사유에서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이렇게 불러준다고.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업무 정지 받은 사람. 불러주는 명칭이 다른 거다.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죠?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안에는 한 명이다. 안에 한 개, 한 명. 안에는 한 명이잖아 우리. 1번은 맞고 2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도 법인,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이건 틀린 거죠.
답은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중개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지금처럼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이 적용이 안 되니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2번 틀렸고. 3번. 법인인 개공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는 제외. 다른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거니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을 수 없다고요. 3번 맞는 거고. 요거는 특수법인도 적용되는 거죠.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분사무소를 못 두는 거고요. 또 둘 때 한개소 초과 금지, 지역 요건과 개수 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돼요. 아까 2번처럼 책임자 요건은 특수법인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죠?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가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4번 맞고. 5번. 업무정지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해서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 중에 있는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개공은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더럽게 기네. 무슨 말이냐면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그거죠. 업무정지 받은 그 사무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업무정지 개공이 야 들어오라고 승낙서를 줄 수가 없다고. 들어가면 공동사용이니까. 근데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했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이거를 법조문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업무정지 중인 개공이 들어오라고 승낙서를 못 준다. 다만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했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5번 맞는 거고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 2번. 공동사용이 제한, 공동사용이 안 되는 거.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되죠. 아까 5번 지문. 법조문은 그렇게 길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A가 업무정지인데 B가 등록신청, 이전신고, 또 법인이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겠대요. 안 된다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되니까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제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했으면 그땐 상관이 없는 거지.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했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 그리고 또 A가 업무정지인데 이사를 가서 다른 개공사무소로 못 들어간다. 다른 중개사무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공동사용이잖아.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요 결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 법인인 개공을, 을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병, 소공정. 사람 더럽게 많이 나오네.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틀렸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개인, 개인들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는 거예요. 중개법인, 특수법인, 법인만 둘 수 있는 거다. 분사무소는. 1번 틀렸고 2번 을은 법인인 개공, A군에는 분사무소를 못 둬도 B군, C군, D군에는 둘 수 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그러니까 B군, C군, D군에 둘 수 있어요. 둘 때 각 분사무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죠? 답은 2번. 동일 시군구에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한 개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소 초과 금지가 한 개소를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맞는 거고. 3번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A군 군수에게 병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병이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4번 제출하는 거 아니죠. 등록관청 찾아간 경우니까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자격증 4번을 제출하는 게 아니다. A군 군수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잖아요. 등록관청 찾아갔잖아. 그러면 A군 군수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라고.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지들끼리 자격증 4번 제출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예요.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소공, 고용 신고하는 거. 그 세 가지 경우는 등록관청을 찾아갔으니까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갑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시중개시설물은 임등치니까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요건 맞죠? 근데 3년 3천은 틀린 거죠. 뒤가 틀렸네. 1년 1천이죠. 임시중개시설물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이에요. 1년 1천. 2가 들어가 있잖아. 여기 2가 들어가 있잖아. 1년 1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다 2가 들어가 있으니까 1년 1천 그렇게 해야지. 임등치는 맞는데 1년 1천. 3년 3천 틀린 거다. 4번 틀렸고 5번. 병은 분사무소 책임자예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고요. 시점이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정은 소공이죠.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는 거죠. 직무교육이 아니라. 시점은 고용 신고일 잘 되어 있는데 교육이 틀렸어요. 시옷 지읒지읒 하는 거.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 받는 거지. 소공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둘 다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는 거고 직무교육 받는 거예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점도 잘 보셔야 돼. 시점도. 지금은 교육이 틀려서 X.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2번. 지역요건과 개수요건. 지역요건. 주된 사무소 소지 지시공구는 제외.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에는 못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둘 수 없다고. 다른데 이제. 주된 사무소 소지 지시공구 제외. 그러니까 소초구에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송파구에 둘 수 있고. 또 개수요건. 한 개소 초과 금지니까 한 개만 둘 수 있다고요. 소초구에 하나, 송파구에 하나. 소초구에 이렇게 두 개를 두겠대. 그럼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 하나만,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하나만,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하나만.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 사무소 한 개만 두는 거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같이 있다. X. 분사무소 두 개가 같이 있다. 그러면 X. 자, 이 지역요건과 개수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이 돼요.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소지지는 못 두고 둘 때 한 개소만 두는 거예요. 지역요건, 개수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된다.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오늘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빠져주세요.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틀렸죠. 우리는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공법이랑 헷갈리지 말라고요. 공법은 기준 국장, 우리는 기준 대통령령. 우리가 더 높다고. 우린 대통령. 점수도 우리가 더 높을 거야 아마. 다만 정지부가 기준, 자격정지, 업무정지. 정지부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다른 기준 대통령령, 등록 기준 대통령령, 설치 기준 대통령령, 과태료부가 기준 대통령령. 공법이랑 헷갈리지 말자. 1번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죠. 개인은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어요. 2번 틀렸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이런 개인들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중개법인, 특수법인, 법인만 둘 수 있는 거고. 2번 틀렸고 3번. 개공은 등록관청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건 불법인데 허가를 안 해줘. 불법이잖아. 떴다방 영업인데.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이번 및 다른 법이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계공은 종별이 다른 계공과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답은 4번.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은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 개인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종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는 거잖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4번은 맞는 거고. 5번, 계공이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이중 사무소는 임등치예요.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중 사무소다. 등록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중 등록은 절등치인데 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줘요. 지금 안 써있잖아. 그럼 이중 사무소니까 임등치. 이중 등록이 절등치인 거고. 5번 틀렸고요. 답은 4번. 떴다방과 양다리를 비교해 볼게요. 떴다방 영업하는 거, 자기 사무소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중사무소, 밖에 이제 무허가 창고시설, 건물 형태. 그러면 이중사무소, 천막 파라솔, 임시중개시설물, 건물 형태가 아니라 천막 파라솔인 거.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떴다방 영업하는 거다. 자기 사무소를 두고 밖에 나가서 계약서 쓰고 하는 거. 그러면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2가 들어가 있으니까 1년 1천. 그런데 임등치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양다리는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양다리. 두 군데 걸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공, 여기서도 계공. 등록을 두 번 해서 계공. 계공이 딴 데 취업한 거. 계공인데 소공으로, 중개 보조원으로 취업하고. 두 군데 걸쳐서, 양다리 걸쳐서 일하는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양다리 걸친 거다.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2가 들어가 있으니까 1년 1천은 똑같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중등록, 이중소속. 2가 들어가 있으면 1년 1천. 다만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등치예요. 제재가 세다고. 절등치. 양다리가 더 나쁜 거다. 양다리가. 절등치. 양다리 걸리면 다리 확 찢어버리는 거. 어서 양다리를. 짝꿍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이 짝꿍. 떴다방 영업한 거,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짝꿍. 양다리 걸친 거,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게시해야 한다. 틀렸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게시 의무가 없어요. 지도도 그렇고 작년에 소공 고용신고서 이것도 게시 의무 없는 거고. 1번 틀렸고. 2번,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맞죠. 답은 2번. 강의실 면적 제한이 있죠.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교육 실시하는 강의실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2번 맞고. 3번, 법인인 계공 분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나오면 바로 X.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신고확인서,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도 신고확인서.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나오면 바로 X. 3번도 틀렸고. 4번, 소공이 있는 경우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소공은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틀렸죠.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게시를 안 했을 때 계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 아니라. 게시 의무는 계공에게만 적용된다. 소공 자격증 원본도 계공이 게시 의무자예요. 게시하지 않으면 계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 아니라. 4번 틀렸고 4번 낚이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5번, 계공이 그 사무소에 설치한 5개 간판에 계공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국장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틀렸죠.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는 거지. 국장이 야 간판 치워. 이건 너무 없어 보이지. 국장은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는 거다. 철거명령하고 대집행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5번 틀렸고 정답은 2번.
철거명령과 대집행, 사무소 명칭 성명표기 위반한 간판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명령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집행하면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 그러니까 철거명령을 먼저 하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 순서, 요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간판 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하지 않으면 바로 대집행. 철거 명령은 없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놀라지 않는다고, 놀랄 사람이 없다고. 아까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대집행을 하면 사람이 놀라잖아.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있는 거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바로 대집행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는 개공 아닌 자가 간판 걸고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철거 명령 있는 거죠.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잖아. 이 간판을 바로 그냥 대집행해버리면 놀라지 이 사람도. 불법이 더 놀래. 걸렸으니까 더 놀라지. 사람이 놀라나 안 놀라나 그걸 봐야죠.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명령이 있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컨설팅에 부수했어도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업은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된다.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그러면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했으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고. 컨설팅에 부수했어도 중개업한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1번 틀렸고. 2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자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된 거예요. 돌려줘도 금지행위고요. 사후에 나중에 부도 처리 나도 금지행위예요.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된 거다.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금지행위고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거고. 2번 틀렸고 3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를 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이 공범 같은 말이에요. 공범으로 처벌된다. 틀렸죠.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예요. 알면서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다. 3번도 틀렸고. 4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공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중개보조원도 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손해를 입혔잖아요. 손해 입힌 장본인은 당연히 배상 책임지는 거고 개공은 가만히 있어도 부진정 연대로 묶이니까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고 손해 입힌 중개보조원 배상 책임지는 거다. 4번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했죠. 자격증 대여 맞다. 답은 5번.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으면 자격증 대여. 요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답은 5번이에요. 자격증 대여의 판단 기준,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예요.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한 게 아니라면 자격증 대여는 아닌 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누가 했나? 그래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랑 무자격자가 동업을 했어요. 근데 동업했는데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안 했으면 자격증 대여는 아닌 거고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나 안 했나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출제위원이 써줘요. 출제위원이 판례에 써있거든.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그럼 자격증 돼요. 아까 5번 지문처럼. 근데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한 건 아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는 아닌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 규정은 제외한 특수법인은 빼고 1번 부칙상 개공은 법인인 개공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틀렸죠. 부칙상 개공, 경매, 공매 관련 일은 할 수가 없다. 부칙상 개공도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칙상 개공,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모든 개공 그러면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렇게 3명 모든 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이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답은 2번. 모든 개공이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 할 수 있다고요. 부칙상 개공도 거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 맞는 거고 그런데 모든 개공이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있다. 그거는 틀린 거고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하니까. 근데 부칙상 개공도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지원까지는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거 맞고 2번이 정답. 어렵다. 3번 법인인 개공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야 한다. 이건 틀린 거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2분간 상경한다. 이거는 겸업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안 해도 돼. 중개업만 하겠대. 상관없다고. 2분간 상경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거다. 해야 한다. 틀린 거다. 4번 법인인 개공은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업,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틀렸죠.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업 X. 직접 하는 건 안 돼요. 직접 하는 거는. 용역이 제공, 그래서 X. 이사 도배업체의 소개, 용역이 알선을 할 수 있는 거지. 직접 하는 건 안 된다. 4번 틀렸고 4번이 제일 쉽네요. 5번 법인인 개공, 단독주택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없나요? 분양대행은 주택 분양대행,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고 업 때문에 X 그러면 안 돼요. 업은 상관이 없는 거야.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독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주택 분양대행 업 상관없고요. 주택 분양대행 업무 상관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업이 붙건 업무가 붙건 상관없는 거다.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5번 틀렸고 아까 이사업, 도배업 얘네들이 안 되는 건 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는 주택 분양대행 되잖아요. 그러면 업이 붙어도 업무가 붙어도 상관없는 거다. 되는 거다. 5번 틀렸고 답은 2번. 부칙상 개공은 두 가지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부칙상 개공 자격증은 없죠? 옛날부터 중개업했던 그 복덕방 하시던 분들이니까 자격증은 없고 근데 등록은 되어 있어요. 등록은 있다. 첫 번째,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요. 경매, 공매 관련 일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게 인정된 업무예요. 개공이지만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1번, 2번이 같은 이유예요. 개공이지만 자격증은 없으니까 경매, 공매 관련 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부동산 중개는요? 그거는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 중개, 그건 사용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 법인인 개공은 주택용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틀렸죠. 주택용지는 토지니까 못하는 거죠. 분양대행은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만 주택분양대행 O, 상가분양대행 O, 토지분양대행 그거는 X. 주택용지는 토지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기억 X. 니은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개인이죠? 개인은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도배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니은은 맞고. 개인은 업무 범위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커피숍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은 법인을 물어보는지 개인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되고, 니은은 개인이니까 맞는 거예요. 디귿, 개공이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이따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디귿 X. 리을, 개공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공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때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 승낙서가 필요한 거죠.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지금 건물주 승낙서 이게 틀린 거죠.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니까 갑 승낙서가 필요한 거라고요. 등록 신청, 이전 신고로 들어갈 때 다른 개공 승낙서가 필요하다. 리을도 틀렸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고용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인만 신고하는 거죠. 소공중개보조원, 고용인만. 임원사원, 이사급은 신고하는 거 아닌 거고, 고용인만 신고 대상자. 1번 고용신고,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죠.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니까 사후신고예요. 사전신고가 아니라 고용한 경우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육, 후신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시옷시옷, 지읒지읒.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선교육, 후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역시 사후신고예요. 고용신고도 사후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사후신고. 신고 기한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리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돼. 그냥 우린 법대로 하자. 실무상으로는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가 돼요. 근데 법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법대로 하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법에 규정이 없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냥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죠. 왜 제출하지 않냐면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니까. 등록관청을 찾아가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소공 고용신고 등록관청이 하니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게 아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 규정은 제외함,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기업, 상업용 건물이 관리대행 할 수 있는 거죠. 관리대행 할 수 있다고요. 관리업 그건 안 되지만.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할 수 있고요. 관리대행 할 수 있고요. 니은은 주택저당 채권이 발행 및 유통. 뭔지도 모르는데 듣보잡 처음 보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바로 X.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거기 없는 건 못하는 거니까. 처음 보는 것들은 그냥 X. 디귿,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이용업, 개발업, 그건 안 돼도. 상담은 할 수 있는 거고, 상담업도 되는 거고,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어도 상관없는 거. 상담도 되고, 상담업도 되고. 리을은 낚이면 안 돼요.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공매, 부동산에 대한 거, 동산이 아니라. 이거 좀 치사하죠. 동산 X,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이렇게 해야죠. 자동차가 공매로 넘어왔어요? 그거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안 된다고.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에 대한 건 X, 자동차 X, 부동산, 리을 X, 미음,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용역이 알선, 소개 알선은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업 X, 용역이 제공 X,
이사 도비업체의 속에 용역이 알선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 답은 3번.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 이제 중개법인을 말해요.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이 일을 하다가 2분간만 서울에 올라간다. 중은 중개업이고요. 이가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하는 거, 뭐는 안 되냐면 직접 하는 건 안 되죠.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이 제공 X, 용역의 알선,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 용역이 알선. 부는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대상물을 봐야죠.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고요.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고요. 토지 분양대행 안 되는 거고. 주택 용지는 토지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업이 붙어도 할 수 있는 거.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고 주택 분양대행 업도 할 수 있고 주택 분양대행 업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사업 도배업은 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업이 붙건 업무가 붙건 상관없죠. 관은 관리대행,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되는 거, 관리대행 되는 거, 말이 긴 거는 된다. 말이 짧은 거, 임대업 X, 관리업 X, 세 글자 제껴. 임대관리 되고 관리대행 되고, 그리고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이 세 가지는 주택 상가만 돼요. 그 대상물이. 분양대행만 그런 게 아니라 임대관리도 그러고 관리대행도 그래요.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은 대상물을 봐라. 주택 그리고 상가만 된다.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파는 거.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안 되죠. 공인중개사랑 개공은 다르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개공이 종류가 세 가지예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이런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경이 경매, 공매 관련 업무. 누구는 못한다? 부칙상 개공은 못한다. 부칙상 개공도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칙상 개공이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겸업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 규정은 제외함. 이거는 이제 특수법인은 빼고 법인은 중개법인만 고려하는 거고요.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맞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개인들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커피숍, 카페도 할 수 있다고요. 법인을 물어보는지 개인을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개인, 제한이 없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업체 운영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니까. 법인은 안 되지만. 법인을 물어보는지 개인을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개인. 그래서 이사업체도 운영할 수 있다. 커피숍도 할 수 있는데 뭐.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토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개인이잖아. 법인은 안 되지만. 법인인 개공은 토지 분양 대행 못하죠. 분양 대행, 주택, 상가만 할 수 있다. 그건 법인만. 개인은 상관없다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개인은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는 거다. 3번 낚이면 안 돼요. 3번도 맞고. 4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그러면 두 명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이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부칙상 개공은 못하니까.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답은 4번이에요. 모든 개공 그러면 3명이잖아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 중에서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그러면 법인 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요 2명. 근데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하니까 4번은 틀린 거고
이해되시는 거죠? 답은 4번. 5번 법인인 개공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만 그런 제한이 있는 거죠. 위반하면 임등취,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법인인 개공만 업무 범위 제한이 있고 위반하면 임등취.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 업무 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거. 작년에 나왔는데 한 문제가 나왔어요. 경매 대상 대리할 때 입찰서면 대신 써주는 거 할 때 이때만 이 경우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필요해요. 법원 가서 등록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원에 별도의 등록을 따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만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공매 대상은요. 등록 필요 없어요. 대리하건 권리분석 취득할선을 하건 뭘 하건. 주의사항 경매 대상에 대해서 권리분석 취득할선을 하겠대요. 등록 필요 없다고. 어느 경우만 등록하라고요? 경매 대상 대리. 이 경우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등록 필요한 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경매 대상 대리. 이 경우만 등록이 필요한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24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의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공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공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맞는 거죠.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니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 그게 이제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소공 고용 신고하는 거. 세 가지 경우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1번은 맞고 2번. 개공이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 맞죠?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예요. 소공 고용신고건, 중개 보조원 고용신고건,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니까 사후신고다. 2번도 맞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그거는 10일 이내 하는 거고요. 5번 지문에 있죠. 고용신고 따로, 고용관계 종료신고 따로예요. 지금 고용신고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 3번. 소공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맞죠? 모든 행위 X, 추정한다 X, 업무상 행위고 본다. 그래서 개공이 책임지는 거죠. 고용인 업무상 행위를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번도 맞고. 4번 개공이 인원수 제한을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틀렸죠.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하면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가 500과태료.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4번 틀렸고 답은 4번이에요. 5번 아까 잠깐 봤었죠? 개공이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아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둘 다 사후신고예요. 근데 신고 기한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거는 4번. 정답은 4번. 중개보조원이 인원수 제한. 소공은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중개보조원만 인원수 제한이 있고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개공이 혼자 하면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명까지는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공을 1명 고용했으면 10명을 초과할 수 없는 거고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명까지는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반하면요. 제재가 굉장히 세죠.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등록 취소 하이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1년 1천까지. 작년에 35회 때 이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냥 나왔어요.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나온다고 하면 제재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절등치 플러스 1년 1차.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이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고 신고 기한이 틀렸어요. 2번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추정한다. 틀렸죠. 본다. 추정한다 보다 본다가 더 센 거예요. 고용인 업무상 행위를 개공행위로 본다. 그래서 개공이 책임지는 거예요. 고용인 업무상 행위를 개공이 한 걸로 보니까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이 책임지는 거다. 2번도 틀렸고 3번 개공이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고용 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신고예요. 고용신고도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종료 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 이따가 정리해볼게요. 4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맞죠? 답은 4번. 선교육 후 신고니까 교육을 먼저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개보조원도 못하는 거니까 결격 사유 있는지도 확인하는 거고. 4번이 맞는 거고. 5번 소공은 중개인에 사용한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신고한 인장이 인감도장이에요. 소공은 개인인데 개인이 인감도장 등록해야 한다. 이건 틀린 거죠. 인감도장 등록할 수는 있어요.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은. 근데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건 아닌 거다.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은 신고한 법인인장 등록, 법인 자체 인감도장 등록, 법인은. 개인들은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4번. 사전과 사후는 법조문 표현으로 구분해요. 사전은 하고자, 사후는 한.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죠. 이전 한 날부터 한 그러면 사후니까요. 고용 신고도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신고 기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전과 사후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종료 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사전 신고예요. 그래서 3개월 초과 휴업하고자 사전 신고고요. 폐업하고자 사전 신고고요. 재개하고자 사전 신고고 변경하고자라고 돼 있으니까 사전 신고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요 네 가지는 중개사법에서 사전 신고예요. 다른 건 다 사후 신고야. 그래서 한이라고 돼 있으면 사후, 하고자라고 돼 있으면 사전. 고용신고도 사후신고다. 주의하셔야 돼요.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빠져주세요.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개공갑 소공을 을이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요. 옳은 것은 일단 업무상 행위가 아닌 거죠. 사적인 일로 그리고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니까 업무상 행위는 아닌 거다. 그리고 완전 개패드 팬 거야.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으면 정말 개패드 패놓은 거야. 무섭다. 1번 갑은 을이 병행에 간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갑은 개공이죠. 개공은 책임을 안 져요. 업무상행위가 아니니까. 개공이 책임진다고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업무상행위가 아니니까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안 지는 거다. 1번 틀렸고 2번 갑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다. 아니라고요. 업무상행위가 아니니까 형사상 책임도 없는 거예요. 벌금 안 받아요.
양벌 규정 적용이 안 된다고. 2번도 틀렸고 3번 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갑의 등록은 취소가 된다. 계공 등록 취소가 돼요? 아니라고.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행정상 책임도 없는 거다. 1번 민사책임, 2번 형사책임, 3번 행정상 책임 전부 다 없는 거다. 왜냐하면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4번 을은 다른 계공이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맞는 거죠.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예요. 집행유예는 나쁜 놈. 법이 중요하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당연히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등록 결격사유를 줄여서 우리가 결격사유 부르고 넓게 이해하셔야 돼요. 힘이 센 거예요.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격사유고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도 없다. 4번이 맞고 답은 4번이에요. 5번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이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가 된다. 틀렸죠.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격 취소 아니에요. 폭행죄로 징역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 아니에요. 자격 취소는 자취는 부양지역에 산다. 그리고 형법 위반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이것만 자격 취소예요. 폭행죄로 징역 선고,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자격 취소 아니다. 펠놈들은 그냥 패세요. 자격 취소 안 되니까. 폭행죄로 징역 선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자격 취소가 아니니까요. 폭행죄니까. 5번도 틀렸고 답은 4번. 고용인이 업무상행위에 대한 계공의 책임, 업무상행위에 대해서만 계공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폭행 그런 건 책임 안 지는 거고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 세 가지 책임을 계공이 지게 되는데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 그거는 무과실 책임 계공이 무과실이어도 손해배상하고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 민사는 계공 무과실 책임 형사는 양벌규정, 벌금 이런 단어 나오면 형사 양벌규정으로 벌금만 따오죠. 징역은 선고 안 받고요. 고용인 잘못으로 징역은 선고 안 받는다. 양벌규정은 벌금만 따오는 거니까. 근데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도 안 받아요. 면책규정이 있다. 어디에만? 형사에만. 징역은 원래 안 받고 양벌규정 벌금만 따오니까 무과실이면 벌금도 선고 안 받는다. 면책규정이 있고 행정상 책임은 취소, 정지 그런 게 이제 행정상 책임.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계공, 절등취, 임등취,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인 잘못으로. 고용인이 절등치 사고치고 오면 계공 절등치, 임등치 사고치고 오면 계공 임등치, 업무정지 사고치고 오면 계공 업무정지. 이것도 면책규정 없어요. 면책규정은 형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 업무상행위에 대해서 계공은 이렇게 세 가지 책임을 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계공이 인장등록 및 고용인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틀렸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같아요. 전자문서 안 되는 거 5가지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업폐업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이렇게 5가지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안 되는 거지. 법의 규정이 없어서. 1번 틀렸고 2번 소공의 업무상행위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계공은 법적 책임이 없다. 업무상행위에 대해서 계공 책임지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거다. 고용인 업무상행위에 대해서는. 2번도 틀렸고 3번 소공을 고용하려는 계공은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틀렸죠. 고용신고도 사후신고예요. 고용한 경우에 신고한다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신고기한, 신고기한이 업무 개시 전까지. 사전과 사후는 하고자 한으로 구분한다고요.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다. 4번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하의한다. 해서 뭐하기에? 쓸데가 없는데? 이거 완전 사람 약 올리는 거지. 중개보조원, 야, 너 인장 등록해야 돼. 근데 쓸 수는 없어. 사람 약 올리는 거지. 4번 틀렸고. 5번, 개공은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맞죠? 답은 5번. 인장 변경 등록 빨리빨리 7일. 그래서 5번이 맞고 답은 5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7일짜리는 이 세 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인장 변경 등록 빨리빨리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7일. 10일이 아니라 7일. 그리고 취소 증반납도 증반납 빨리빨리 해야 돼. 7일.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빨리빨리 7일. 전속중개계약은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정보공개도 빨리빨리 7일. 7일짜리는 이 세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개공 A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 공인중개사무소라고 하였다. 낚이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사무소. 사가 두 번 들어가야 돼요. 좀 치사하다. 제가 내놓고도 웃음이 나오네요. 낚이면 안 된다. 1번 틀렸고. 욕하지는 마.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공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하였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높은 사람인데 야 간판 치워 이건 아니지. 등록관청이 하는 거다. 2번도 틀렸고. 3번 부칙상 개공시는 사무소 명칭을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였다. 안 되죠. 부칙상 개공은 부동산 중개는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안 되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부칙상 개공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그렇게 두 가지를 부칙상 개공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기하지 않았다. 틀렸죠.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4번 틀렸고. 5번 개공 아닌 이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서 1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졌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답은 5번. 사례 문제거든. 1년 1천이어서 개공 아닌 자,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벌금이면 10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안 넘고 100만 원 벌금에 처해졌대요. 가능하잖아. 만약에 이거 20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러면 틀리는 건데.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는 거다. 답은 그래서 5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례 문제에서는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상한선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00만 원이 상한선, 1년 1천이면 징역이면 1년이 상한선, 벌금이면 1000만 원이 상한선.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대요. 맞잖아. 가능하잖아. 100만 원 이하여서 100만 원 안 넘었잖아요.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다. 그런데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하지 않아서 200만 원 과태료 부과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보이스피싱, 관공서를 사칭해서 100만 원 이하인데 200만 원은 불가능하다. 또 자격증 대여, 양도대여니까 1년 1천, 그래서 징역이면 1년이 상한선, 6개월 징역 선고 받았대요. 가능하잖아. 1년을 안 넘었잖아요. 또 자격증 대여에서 1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다. 벌금 골라서 벌금 선택해서 벌금은 1000만 원이 상한선인데 100만 원 벌금 가능하다고요.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